화장품 시장 조사를 한다면서 올리브영 베스트셀러를 보고 비슷한 제품을 만들려고 한다면 그건 시장 조사라기보다는 이미 잘 팔리는 제품을 따라 만드는 것에 가깝습니다. 베스트셀러는 지금 무엇이 잘 팔리는지는 보여주지만 내가 앞으로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지까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팔리는 제품만 따라가다 보면 비슷한 성분, 제형, 패키지를 가진 또 하나의 제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 때 공장부터 찾기 전에 소비자와 제품의 방향을 먼저 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비자를 내 머릿속에서 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장 안에서 실제로 어떤 제품이 판매가 되고 있고 소비자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불편해하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시장 조사입니다. 근데 시장 조사하실 때 대부분이 요즘 어떤 성분이 유행하나요? 올리브영에서 어떤 세럼이 잘 팔리나요? 요즘 뜨는 화장품 브랜드는 어디인가요?를 물어보시는데 물론 당연히 이 정보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시장 조사라기보다는 트렌드 확인에 그칩니다. 시장 조사의 진짜 목적은 잘 팔리는 제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기존 제품이 그 불편을 왜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우리 브랜드가 들어갈 자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진정 세럼을 만든다고 해보겠습니다. 온라인에서 잘 팔리는 진정 세럼을 검색해보면 병풀, 어성초, 판테놀 비슷한 성분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럼 병풀이 잘 팔리니 우리도 병풀 세럼을 만들자라고 하면은 결국 비슷한 제품만 나오고 판매를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에 판매 순위만 보시지 말고 실제로 리뷰를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진정 효과는 좋았는데 끈적여요. 메이크업 전에 밀려요. 향이 세서 부담스러워요. 아니면 용량이 너무 적어서 좀 더 컸으면 좋겠어요. 이런 리뷰가 있을 수도 있고 긍정적인 리뷰로는 흡수가 빨라서 아침에 사용하기 좋아요. 다른 제품과 사용했을 때 밀리지 않아요.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리뷰를 함께 보면 소비자가 원하는 건 단순히 진정 성분이 들어간 세럼은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거는 피부를 편안하게 해주면서도 메이크업까지 했을 때 밀리지 않는 제품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의 구체적인 사용 상황을 찾아야 제품의 방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 조사를 할 때 크게 4가지를 확인하는데 첫째는 판매할 시장입니다. 화장품 시장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어느 국가의 어떤 유통 채널을 통해서 어느 가격대에 판매를 할 것인지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마존과 오프라인 시장이 다르고 베트남 온라인 오프라인 시장도 또 다릅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구매를 결정하는 방식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장에서는 성분과 임상 자료가 중요하고 어떤 시장에서는 사용 방법 혹은 기후에 따른 흡수력이 중요한 시장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조사는 반드시 실제로 판매하려는 국가와 채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경쟁 제품의 구조입니다. 경쟁 제품을 볼 때 디자인이 이쁜지, 성분이 어떤 게 들어갔는지, 가격은 얼마인지, 용량이 어떻게 됐는지 등을 봐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어디에서 판매하고 있는지와 소비자는 어떤 이유로 구매를 하는지도 함께 봐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같은 30ml 세럼이라도 만원대가 있고 5만원대가 있는데 제품은 경쟁 방식이 너무 다릅니다. 만원대는 제품의 접근성과 가성비, 5만원대는 임상자료나 브랜드 이미지, 가격 등으로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쟁 제품을 분석할 때는 제품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격, 성분, 제형, 메시지, 유통 채널이 어떻게 조합되어 있는지를 봐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소비자 리뷰입니다. 저는 좋은 리뷰만큼 낮은 평점 리뷰도 중요하게 봅니다. 좋은 리뷰는 소비자가 왜 만족했는지를 보여주고 불만 리뷰는 기존 제품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리뷰 한두 개만 보고 결정하시면 절대 안 되고 여러 제품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불만을 찾으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끈적거린다, 메이크업이 밀린다, 향이 부담스럽다 라는 반응이 반복되면 이건 개인의 취향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제품을 기획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 조사에서 반복되는 불만과 반복되는 구매 이유를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시장의 빈자리입니다. 시장에 아직 없는 제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회가 있는 건 아닙니다. 소비자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빈자리를 찾을 때는 세 가지를 또 함께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소비자가 실제로 불편을 느끼고 있는지, 기존 제품이 그 불편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소비자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지불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봐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감성 피부라는 표현은 너무 넓습니다. 하지만 피부가 쉽게 예민해지는 매일 출근할 때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진정 세럼이라고 하면 소비자의 상황과 제품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보이고 2단계에서 타깃을 완전히 확정 짓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장 조사를 통해 가설을 만들면 좀 더 세밀한 타겟팅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말 그런 불편을 가지고 있는지를 리뷰, 인터뷰, 설문, 제품 테스트 등을 통해 확인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 검증을 거친 뒤에 누구를 위한 제품을 어떻게 구체할지를 정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품은 어떤 상황에 있는 누구를 위해 기존 제품의 어떤 불편을 해결하고 어떤 이유로 선택될 제품인가를 한 문장으로 쓰실 수 있어야 합니다. 시장조사는 자료를 많이 모으고 긴 보고서를 쓰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시장에서 누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근거를 가지고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장조사를 통해 발견한 소비자를 바탕으로 실제 제품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타겟을 어떻게 정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20대 여성처럼 넓은 타겟이 왜 도움이 되지 않는지, 그리고 타겟을 어느 정도까지 구체화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팔리는 제품을 따라 만들기 전에 아직 해결되지 않는 소비자의 불편부터 찾으세요. 여기는 화장품 브랜드 비밀 설계도입니다.